안 하시는 줄 알았죠? 이 코너. 예. 피해갈 수 없는 코너.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신삼변시대.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연, 안녕하세요. 주현 변호사입니다. 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지. 네, 안녕하세요. 양재리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시간이 좀 줄어가지고 양 변호사가 살롱드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합니다. 예. 그것만 해도 돼요, 그냥 그럼. 지금부터. 아이템을 줄여도 살롱드지는 해야 돼. 예, 합니다. 살롱드지 아이템만 하고 하면 돼, 그냥. 예. 그죠? 그리고 살롱드 꼭 해야 돼. 오늘 살롱드지와 관련해서 내가 굉장히 지금 양변한테 빈정상하고 섭섭하기 때문에 이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섭섭한지. 자, 요거 첫 번째 주제. 이 사람. 아, 대단한 사람. 저는요. 제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싶어. 사실 이제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지금 라인 사태 주범 전 그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인데요. 네. 서초동에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언론을 통해서 안 알려졌지만 알려진 네. 얘기는 아니지만 법조계를 완전히 뒤흔든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1조 6천억 원대 라임 사태를 일으켜서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인물이고 네. 지금은 총 일단은 혐의는 1,258억 원 횡령 혐의 그리고 그래서 지난 2월에 징역 30년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고 남부구치소에 있는데 알려진 것처럼 이미 두 번이나 도주를 했었죠. 했었어요. 예, 도망도 다녔어요. 2019년에 영장이 자, 청구되자마자 그 도주의 역사를 봅시다. 예. 첫 번째 도주. 예, 첫 번째 도주 2019년 12월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되자마자 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안 하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4월까지 서울에서 5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이어갔어요. 성북 빌라에서 잡혔는데 이때 뭐 트렁크에다가 뭐 돈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현금 60억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품 보관소 은신처에 숨겨놨었고 뭐 대포폰 수십 대에 택시 타고 추적을 따돌렸죠.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네. 근데 영장실질심사 안 나가고 도망가는 사람은 가끔 있긴 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면 구속될 것 같은 사람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는. 네. 근데 이 국내에서 5개월 동안 도망 다니기는 게다가 60억을 들고. 60억을 들고 그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주. 지난해 11월 11일이었습니다. 빼빼로데이에 도망을 갔어요. 검찰이 이제 구형하던 상황이니까 또 구형은 또 중형이 예상됐죠. 그때 팔달대교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발찌도 끊고 도주를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보석 중이었죠. 그 당시에. 보석중이었어요. 석방한 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 당시에. 왜 저 사람은 어. 왜냐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안 나왔던 사람을 검찰이 반대하는데 왜 재판부를 보석을 해줬을까? 아니 그리고 재판 이거 하기가 도망가기 전날에 변호인단이 다 사임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거 이상하다, 포기다 이거 재판 포기니까 보석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자 봐요.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 구형하고 변호인 최후 의견 얘기하고 총사퇴. 예, 그거 얘기하잖아요. 저 최후 진술. 네. 그 마지막 재판 하기 전날에 다 변호인 다 사임했어요. 사임했어요. 네. 그럼 뭐가 있는 건데? 그래서 검찰이 의견서 냈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도주 정황이 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묵살되고 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졌죠. 근데 그 사실 도주를 보석 전자발찌를 끊고 예, 팔찌를 끊고 도망갔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어요. 검찰은 두 번이나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근데도 도주를 했고 그렇게 도주하고 나서 또 48일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다녔고 이거 언론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뭐 저 은신처에서 붙잡혔을 때 아파트에서 뭐 뛰어내리겠다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럼 왜 도주했냐 그러니까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 재판부를 못 믿어서 내가 예.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도망간 것뿐이다. 예.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랬었죠. 핑계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네. 이 첫 번째 도주 전자발찌 끊고 네. 마지막 재판날 변호인단 사임시키고 네. 도망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건 굉장히 흔한 별로 없는 케이스잖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게 더 황당한 거지. 더 황당하다.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에 뭐 이제 다큐멘터리 나와야 된다. 요번 세 번째 거 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약간 우리가 무슨 탈주극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야. 예, 프리즌 브레이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네.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갈 때 이제 호송차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 이제 수감자가 타고 거기에 이제 뭐 출정한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하면 거기서 재판을 받거나 이제 수사를 받는 건데 요 차랑 교통사고를 내서 그 옆에 구급차에 타가지고 도주를 한다. 뭐 이런 안이 하나 있었고. 실제로 안. 실제 아니에요. 그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화에. 나는 이게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보시면
저는 내부자들 영화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중간에 이병헌이 한번 탈주하잖아요. 저게 가능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있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딱 그러니까, 그거 시나리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이 생각 살짝 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재판을 받으면 법정에 뭐 공개 재판하니까 방청객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내부자가 숨어 있어. 방청객이 소란을 피웁니다. 그 방 어디서 도망가는 거야. 야 재판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때 도망간다고? 네. 그 두 개가 일단 시나리오였는데 이걸 본인이 아무리 시나리오 뭐 아무리 뭐 작가도 아니고 뭐 쓰면 뭐해.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이제 그 동료 수감자가 조폭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 내보내주면 20억 주겠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 사람은 돈이 아니야. 그렇지. 지금 보니까 하루도 못 있겠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동료 수감자한테 막 편지를 줘서 그게 외부로 나가는 건데 그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일이 척척 떨어진다. 주님이 도와주는 것 같다. 내가 널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갈 계획을 세우면서 변호사한테 6월 29일이나 30일쯤에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요때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요때 도망가려고 일단 1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 수감자 있잖아요. 그 20억 주겠다고 거기가 불어버렸거든. 네. 이미 검찰은 다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감자가 외부에 조폭을 하나 섭외해줬고 그렇지. 그 외부의 조폭을 김봉현 씨 누나가 만나서 이 그렇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착수금 주고 나오면 1,000만 원 20억, 주고. 1,000만 원 주고 20억 주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받은 조폭이 다 검찰에 얘기했어요. 부른 거야. 그래서 끝난 거예요. 어. 참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BH 너무. 작전 계획. 네. BH 봉연. BH 작전 이름도 계획이야. 있어? BH 작전 계획. 블루하우스 초반에 아니고 그거 아니고 봉연. BH 계획. 네. 자, 영화 많이 봤네 이 사람. 근데 이거 무슨 지도 막 계획표도 있다면서요? 그림도 있고. 그냥 계획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이 뭐 호송차 내부 구조를 다 외워가지고 좌석표까지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 검찰청이랑 내부 법원 내부 호송 통로 이런 것도 그림으로 다 그렸대요. 그래서 무려 A4 용지 27장이 나왔고 그리고 편지도 10장을 넘게 써가지고 운동 시간에 몰래 건네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성공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건네줬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외부 조력자 중에서 그 누나 있잖아요. 네. 이 누나가 예전에도 뭐 도피를 도왔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던데 네. 이 누나한테 이제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누나 검찰에 영장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일단 실질심사 출석한 기각했어요. 네, 기각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각이 됐어요. 이 왜 기각됐을까? 일단 범죄 사실의 다툼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몰랐다는 검찰은 1,000만 원을 실제로 건네긴 했거든요. 근데 이 누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돈 갖다 줘서 갖다 준 것뿐이다. 나는 계획은 몰랐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시킬 사유는 아니라고까지 법원은 본 거죠. 알겠습니다. 저 사실 이 보도를 또 봤을 때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재판장이 그랬다는 거야. 그날 재판에 이 피고인 도주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법정 경위도 막 한 30명 정도로 보강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재판장이 평생 재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해보긴 처음일 거야. 이 그렇지. 구속 피고인인데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법정 경위 수를 늘리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아까 허 변호사 얘기했지만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 집요하게 했으면 법원과 검찰 통로를 통째로 다 외웠겠어요. 아니 그 얘기도 있던데 그 구치감 있잖아요. 거기 비밀번호도 그거는 자기가 알아내겠다. 네, 자기가 눈으로 봐서 알아내겠다. 일단 내가 내 몸을 빠져나온 것까지는 하겠으니까 그리고 통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탈출구만 확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바깥에 거예요. 소란 피우면 자기 나갈 수 있는 길만 확보해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탈출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그만큼 본인이 형량이 엄청 세질 거라는 그렇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30년 나왔잖아요. 30년인데 뭐. 1심에서 근데 또 이게 늘겠네 이번에. 이것 살인 때문에. 아니고 30년 나온 게 제가 알기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주주빈 사건 이후에 네. 엄청 중형이 선고가 된 거죠. 경제 범죄 중에서는 거의 제일 높은 거 드물죠. 아닌가요? 네, 드물죠. 횡령 배임이고 네. 그렇잖아요. 재산죄인데. 알겠습니다. 30년. 근데 이번에 더 늘어나겠네 이러면? 그렇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피고음자 도주 미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하니까 예. 할 가능성이 많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 얘기 나누기 전에 이 노래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I give a second chance to Cupid. 날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와. 이게 허변, 네. 50-50 큐피트라는 노래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미담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이 그룹이.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뭐 S의 중소돌. YG 뭐 중소돌. 이런 저 하이브가 아니라 중소돌인데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 그쵸. 박수 막 이랬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아이돌 역사상 데뷔 후 최단일의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을 한 네. 기록을 쓴 그룹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대형 기획사의 어떤 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거 아니고 중소기획사 어트랙트에서 이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이 이 멤버들을 위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이 더 기버스 안성준 대표라는 사람한테 음악적인 프로듀싱을 맡겼어요. 그게 이제 그 소속사랑 외부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아웃소싱이 좋구나. 네, 그래서 지금 뭐 K-팝 걸그룹 최장 기록 15주 여기 빌보드에 있었던 기록도 세우기도 했고. 돈도 엄청 벌었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데뷔가 지금 2022년 11월인데 불과 지금 6월에 8개월 만에 이 아이돌이 소속사에게 전속 계약 효력 분쟁 그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적 분쟁으로 지금 번진 상황이에요. 야. 근데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1년도 안 됐는데. 네, 네, 1년도 안 안 됐어. 됐어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너무 일찍 갈랐다. 왜냐하면 이 그룹이 뜰 것 같으니까 지금 엄청난 가능성이 지금 포텐이 터질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든 거예요. 일단 지금 어트랙트 측에서는 우리 모르게 안성준 대표가 뒤에서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어떤 쉽게 말하면은 빼가려고 멤버들을 빼가려고 하는 어떤 계약 요 얘기를 우리 모르게 진행을 했다. 그러면 앞서 아웃소싱 줬다는 거 노래 만드는 프로듀싱 네. 하는 그 사람이 워너뮤직이라고 하면 일단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글로벌이네. 그렇죠. 200억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속사 기획사 대표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기획사 대표 나는 전혀 모르고 배제당한 채로 안성준 대표가 그 계약을 다 조정을 하려고 했다. 네. 그리고 멤버들은 또 멤버들대로 소속사 정산도 불투명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챙겨주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속 계약 그만하고 싶다고 효력 정지 일단 가처분 신청을 또 한 상황이거든요. 멤버들의 불만은 정산이 잘 안 된다. 정산이 안 되고 건강 문제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 멤버 중 한 명이 수술을 했는데 그 병명을 협의 없이 공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런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상황인데 근데 전홍준 대표는 이 뒤에 안성준 대표와 더 기버스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더 기버스 측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다. 네, 우리는 그리고 뭐 저작권 관련한 문제들도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일 대표. 안성일 대표. 네. 네. 근데 양변 연예인들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제일 먼저 생겼던 게 아마 예전에 동방신기와 동방신기와 SM 간의 장기간 분쟁.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엑소도 그런 문제 생겼다가 좀 잘 협의가 된 네. 것 같던데 그런데 예전에 동방신기 때 보면 이 가수들 얘기는 노예 계약이야. 네. 10년 막 15년 야, 이렇게 얘기하고 10년은 나 이제는 자유의 몸에 돼도 되지 않아? 네. 너무 길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1년도 안 돼. 1년이 안 된 거죠.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는 실제로 억울할 수도 있고 실제 50-50 멤버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뜨기까지 소속사에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게다가 이 소속사 대표가 자기 뭐 차도 팔고 시계도 팔고 엄마 돈까지 끌어다 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알려주는데 야 1년도 안 돼서 빌보드 올라갔다고 바로 분쟁이 생겨? 이건 잘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10년 지나서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도 안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생겼던 그런 경우라면 이건 너무 일찍 분쟁이 터져서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진실은 모르지만 소속사 쪽을 지금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 네. 정산 문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내역이 이제 불투명하게 공개됐다. 그다음에 지금 전홍준 대표가 이전에 연습생 시절일 때 이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일 때 전홍준 대표가 어트랙트를 설립하기 전에 설립했던 모 회사가 있어요. 그것과 멤버들 간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선급금을 받은 거를 멤버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멤버들은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좀 뭐 구체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획사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90억을 받았는데 60억 가량이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꼭 멤버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데 쓰는 것도 다 쓰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전 대표가 멤버들을 중소기획사인데도 불구하고 강남 한복판에 방 여러 개 있는 기획사 숙소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과목마다 개인 선생님들도 다 붙여주고
구호가 가르치고. 네,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멤버들은 지원이 부족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효력정지 가처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은 뭐 소속사 측에서는 정산 자료도 안 준 게 아니고 네. 외주 용역 회사의 그 실수로 조금 늦게 전달됐다 정도고 네.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과연 피프티피프티의 멤버들의 생각인지 네. 저는 그게 제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대중들의 시선은 약간 소속사 쪽에 더 우호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팀명하고 개별 상표권 등록하고 소속사 몰래 향후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포석까지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끝내고 뭐 하려고. 소위 말 워너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도와줘서 띄웠는데 버리고 따로 하려는 것처럼 현재까지 보여요. 많이. 근데 대중들의 시선이 썩 곱진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들었던 큐피드 저작권 관련해서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저작 이게 원래 해외 작곡가 대학생들이 작곡한 곡이래요. 그런데 이 전용준 대표는 곡비를 한 1,200만 원 정도? 그거를 이제 안 대표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대표가 그 저작자 이름으로 왜 안 대표가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중에는 그 해외 작곡가 이름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안 대표와 더기버스 측에서 그리고 더기버스 직원들 이름으로 저작권을 다 사온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럼 실제로 곡 만들었던 저 작곡하는 외국 대학생들은 돈 많이 못 벌고 그 프로듀싱했다는 안 대표인가 그 사람만 많이 버는 거네. 그렇죠. 지금 저작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 대표가 곡비를 줬는데 그러면은 왜 안 대표한테 다 이게 가 있느냐 이건 거예요. 근데 안 대표는 저작 인저권만 산 거다. 그러니까 배포 복제 권리만 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배포 복제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곡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이용 허락 계약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계속해서 전 대표는 안 대표한테 허락받고 돈 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왜 숨겼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해서 격화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보기는 안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확 떴는데 국제적 안타깝죠, 글로벌로 사실. 떴는데 1년도 안 돼도 이런 분쟁 생긴다는 게. 마지막 코너. 피해갈 수 없는 코너. 시간이 없어도 꼭 해야 되는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자, faire des alertes. 양변. 네. 제 말이 부드럽죠? 오늘의 그림은 뭔가요? 오늘의 그림은 그 유명한 루벤스가 그린 이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제가 너무 유명한 얘기나 너무 유명한 그림 가급적 피하려다 보니까 2년이 다 돼갔는데 이제서 이 그림을 들고 왔는데요. 좀 전에 50-50 이제 다투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게 나 알고 예, 이 얘기부터 하면 안 돼요? 하세요.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섭섭했는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양변이 파리스의 심판 이거 사람들이 알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알겠지라고 너무 얘기를 했죠. 파리스의 심판 너무 많이 알겠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데- 안 보더라고. 이걸 허 변호사한테 물어봐. 그 우리한테 안 물. 우리는 당연히 모르는 그럼. 거야. 그냥 우리는 당연히. 애기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모르지. 예, 몰라요 저는. 난 파리의 심판만 아는데 막 이랬다가 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김변도 많이 아는, 김변도 당연히 아는 트로이의 전쟁. 요즘 이제 트로이 전쟁 얘기하면 다 브래드 피트의 그 이두박근만 그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사건입니다. 파리스가 알아. 네, 파리스의 심판이 이제 뭐냐면 이제 브라 다툼의 신, 분쟁의 신이라고 하는 에리스가 신들의 잔치에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저런 신을 왜 불러 하는 바람에 이 신이 열받아서 이 뭔가 말썽을 일으킨 게 그 신들의 결혼식에 황금 사과를 던지죠. 사과에 뭐라고 쓰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칩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신들이라는 사람들도 시기 질투는 똑같은 게 자기들끼리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누가 가장 아름다운 신이야. 그래서 사실상 역사상 최초의 미인 대회가 열린 겁니다. 여기 이제 대표 선수들 아테네, 아프로디테 그리고 헬렌이 나간 거, 헤라가 나간 거예요. 유명한 사람 다 나왔네. 3대 신이 네. 나간 거죠. 나가서 화장품 이름은 누구에게 다 나왔어. 심판을 구하냐면 바로 파리스에게. 근데 파리스가 트로이의 왕자인데 나는 권력 싫어하면서 목동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싫다 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욕심 안 내고 우리를 잘 심판해 주겠거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세 여신이 각자 정말 어마어마한 걸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아프로디테가
나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너에게 주겠노라. 나를 뽑아주면 그러니까 덜컥 아프로디테를 꼽은 겁니다. 근데 아프로디테가 이 가장 아름다운 미녀라고 소개시켜준 여자가 하필이면 이 아가멤논 왕의 아가멤논이 아니다. 저기 멤피스의 왕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유분자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바람이 나가지고 트로이로 꼬셔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 바람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영화를 봐서. 사과 하나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고, 근데 전쟁이 신들까지 끼어 있는 전쟁이다 보니까 배후에 또 여신 한 명과 두 명까지 껴서 이 10년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도시까지 불탔거든요. 그 모든 분쟁의 시작이 사실은 그냥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줄게라는 그 장난 하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큰일, 피프티 막 복잡하게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어쩌면 사소한 어떤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싸우고 있질 않은지, 혹시 그런 일 때문에 분쟁과 갈등에 빠질 위기에 있질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림 얘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하여튼 꼽아왔습니다. 나비 효과 뭐 이런 건가요? 나비 효과에서도 있고, 사실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도 우리는 다투더라는 거고요. 아까 3명 중에 미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숨은 얘기 하나. 이 그림 세 여성의 모델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그래요? 여자, 똑같은 여자를 가지고 돌려 세우고 앞에 세우고 뒷모습을 세워서 그 중에 하나를 꼽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속았던 거예요, 페리스도? 아니, 페리스는 아니고 이런 그 화가의 장치일 수도 있죠, 일종의. 루벤스의 장치. 사실은 루비스의 장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헤라 누구?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네.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살롱트지 역시 유익한 코너예요. 그럼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신삼변 시대 세 분의 변호사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변, 고맙습니다. 양변, 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